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증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식을 공부하고 나서 이 코스피 3000을 찍은 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봐보면 코스피가 3천이 된 게 지금 처음이죠. 네.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주식에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타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린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코스피가 3천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과연 기존의 다른 주식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공부를 하기보다 전체적인 큰 시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시황 뉴스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검색어로 네이버에서 어떤 기업들이 많이 검색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그럼 코스피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 그리고 어떤 산업군이 지금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또는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까지 갖고 있다가 매도한 주식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거의 희망이 안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카카오에 있는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하죠. 카카오에서 AI를 맡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카카오 브레인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전체적인 성장의 힘을 다시 한번 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성장한 거를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뉴스들이 카카오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정말 카카오라는 회사가 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서 상승한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025년 6월 달에 매출액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락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영업이익도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그다음 또 중요한 단기 순이익 있죠. 예,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약간의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다음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죠. 네. 그다음에 PER도 276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카오의 숫자를 실적에 해당하는 숫자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카카오가 과연 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어떻게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카카오의 거래량이 좀 급증하게 됐어요. 그리고 카카오의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선의 영향에 의해서 카카오가 반짝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데일리 리포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에 있어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봐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랠리 과열 우려로 소폭 조정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 기대와 단기 차익 매도 이 두 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140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약간의 1%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아이온큐도 로드맵을 수정한다.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죠. 근데 옥스퍼드 인수 기대와 기술 모멘텀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가격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반독점 규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AI 과열 조정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 공급망 이슈와 기술 섹터 약세 동조와 함께 흘러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시리 소송 대응이 있었고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다음 퍼블렉시티 인수설로 주가가 조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 매도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어,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하면서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기술과 규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가, 테슬라가.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믿고 보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FSD라는 기술이 가져올 전환점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과대 광고일지 또는 그냥 상업적 도박이 될지, 그리고 이 기술, 여기에서 정책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체적인 이슈보다도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우리가 잘 쫓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규제에 관련돼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텍사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정교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테슬라한테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한번 함께 앞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데일리 리포트와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코스피 3천 돌파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